슬픔에 잠긴 가요계입니다. 입에 아주 착 붙는 그런 가사와 따라하기 쉬운 그런 멜로디로 정말 반세기 넘게 대중들의 슬픔들을 또 많이 또 위로해 주었던 그런 트로트 4대 천왕이죠. 가수 현철 씨가 지난 15일 날 너무나 안타깝게도 그 하늘의 별이 됐다는 슬픈 소식입니다. 건강 이상설에 휩싸였지만 뭐 훌훌 털고 일어나실 줄 알았는데 현철 씨 갑자기 돌아가셨는데 어떻게 된 겁니까? 제 기억에 이 현철 씨가 한 7년, 8년 전에 이 경추 디스크, 목에 디스크가 와서 수술을 하셨는데 사실 뭐 이게 뭐 그렇게 어려운 수술은 아니었을 텐데 그 아내분 말씀이 제가 이제 과거에 통화를 했을 때 이게 뭔가 신경을 건드린 것 같다. 그래서 인지장애가 왔고 거동도 약간 좀 불편해지시고 그렇게 해서 이제 계속해서 재활을 이제 열심히 하고 계셨는데 지금 한 달 반, 두 달쯤 전에 폐렴이 와서 입원 치료를 하시다가 그래도 가족들 곁에 두시고 우리 곁을 떠나셨습니다. 네, 그 마지막 순간에 대한 이야기를 아내분이 전하셨죠? 네, 맞습니다. 고 현철 씨의 아내분이 이야기를 하셨는데요. 본인이 가장 아끼는 노래인 내 마음 별과 같이라는 이 노래를 아들이 귀에 가까이 들려드렸고 아끼는 손자들을 모두 보신 뒤 편안하게 가셨다. 모두의 사랑 그리고 은혜 덕분이다라고 고인의 마지막 순간을 전하면서 고 현철 씨를 기억하는 모든 분들에게 감사한 마음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내 마음 별과 같이 그 대표곡이기도 합니다만은 그 곡 말고도 주옥 같은 노래들이 많잖아요. 사실 정말 히트곡이 많은데요. 1969년에 무정한 그대로 데뷔를 했는데 이때가 27살이셨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지금 돌아가신 게 82세를 일기로 돌아가셨어요. 1942년 생이신데 이걸 이제 어떻게 표현하냐면 보통 이제 오뚜기 인생이다. 뭐냐면 요 무정한 그대가 별로 히트를 못 쳐서 고향인 부산에 내려가서 현철과 벌떼들 이렇게 팝송 같은 거 연주도 하고 밤무대에서 번안해서 부르시기도 하고 이렇게 생계를 이어가시다가 다시 한번 그래도 1983년도 뭐 요때쯤부터 좀씩 뭐 우리 다 기억하는 사랑은 나비인가 봐. 사랑의 이정표 이런 노래로 좀 히트를 이제 치시다가 요 내 마음 별과 같이가 1986년 7년에 방영됐던 드라마예요. 요거 이제 드라마 삽입곡. 이게 또 큰 사랑을 드라마의 인기에 함께 받았고 그러다가 드디어 터진 게 이제 1988년에 발표한 봉선화 연장. 손대면 톡하고 터질 것만 같은 그대. 이 노래 좋던데. 그쵸, 이 노래 좋죠. 요거가 이제 1989년도에 세상에 이 막 댄스곡 막 보이그룹 걸그룹 막 한참일 때 대상을 받았어요. 와. 이게 이제 큰 히트를 끌고 바로 이듬해 1990년에 또 싫다 싫어 꿈도 사랑도 요거가 또 2년 연속 또 대상을 받고 정말 대단한 전성기를 누리셨는데요. 뭐 지금 뭐 말씀드린 것 중에 사실 이분이 싱어송라이터여서 안지나 서나 당신 생각 이름표를 붙여 내 가슴에 사랑의 이름표 뭐 또 이런 노래들이 다 본인 자작곡 내이시기도 합니다. 네, 히트곡이 지금 저희가 꼽아본 것만 해도 네. 정말 많습니다. 그런 고 현철 씨 갑작스러운 사망 소식에 가요계는 추모 물결이 이어지고 있다고요. 네, 많은 가요계 선후배 이 동료들이요 아주 절절한 추모사를 현철 씨에게 보내고 있는데요. 그중에서 이 봉선화 연장 이야기가 잠시 나왔는데 이 봉선화 연장의 작곡가 이 박현진 씨의 아들이죠. 가수 박구윤 씨가 자신의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저희 아버지께서 늘 하셨던 말씀이 구윤이 내 주라, 내가 키울게 였습니다. 늘 그렇게 저를 예뻐하시고 업고 키워주신 가요계의 큰별, 현철 큰아버지께서 하늘나라로 여행을 떠나셨습니다. 라는 글로 추모를 했는데요. 그리고 트로트 4대 천왕 역시 이 추모의 말을 계속 이어갔습니다. 서른도 씨 역시 이렇게 글을 올렸는데요. 수년 전부터 몸이 불편해서 투병에 오신 건 맞지만 누구보다 고생을 많이 하면서 뒤늦게 입지를 다진 분이라 투철한 의지로 다시 돌아오길 기대했다라면서 그리운 마음을 나타냈습니다. 퇴진할
씨 역시 이 아주 그리운 마음을 나타냈는데 가요계에 큰 별이 졌다. 트로트 4대 천왕으로 묶이면서 유독 나와 가깝게 지냈다. 서로 가수왕 수상할 때도 진심으로 축하해주고 부둥켜 안고 울고 그렇게 끈끈하게 지냈는데 투병 생활 끝에 별세하셔서 너무 안타깝다라면서 그리운 마음을 전했습니다. 저희 얼마 전에 나왔던 강진 씨도 어제 네. 이제 조문을 가셨는데 이 이제 현철 선생님 본명이 강상수 씨잖아요. 그렇게 평상시에 또 같은 강 씨라고 또 이렇게 친동생처럼 대해주시고 본인뿐 아니라 이제 모든 이 가수 후배들한테 늘 따뜻하게 대해주시던 분이었다. 이렇게 추억을 하시고 오늘도 또 뭐 가수 조항조 씨, 조영구 씨 네. 다 또 조문 가신다고 전화 들었습니다. 네. 두 번째 연예 소식 듣겠습니다. 네, 연예라이브 두 번째 소식은 부모님 뵐 때마다 매번 500만 원입니다. 이게 무슨 소리냐? 바로 가수 김재중 씨가 부모님을 뵐 때마다 500원도 아니고요. 매번 500만 원을 용돈으로 드린다고 밝히면서 정말 지극한 효심을 이렇게 드러낸 가운데 어렸을 때 또 가족, 이 대가족의 입양이 됐었던 자신의 가족사를 또 밝히기도 했다는 그런 소식입니다. 아이돌 가수 출신의 김재중 씨 얘기인데 누나가 8명. 그런 가정에 입양이 된 거죠. 그러니까. 네, 사실 얼굴만 보면 정말 도련님처럼 생겼잖아요. 일남 8녀 중에 막내인 김재중 씨 자신이 입양됐다라는 사실을 굉장히 늦게 알았습니다. 20살이 됐을 때 알게 됐다라고 하는데요. 김재중 씨 같은 경우에는 이 4살이 되던 무렵에 이 친어머니가 지금 우리 집 형편이 너무 어려우니까 내가 키우기는 좀 어렵고 다른 사람 손에서 키우는 게 얘 장래를 위해서 더 좋겠다라는 판단에 지금의 어머니의 손에 키우게 이렇게 판단이 됐다라고 합니다. 그렇게 김재중 씨가 입양 간 집은요, 8명의 딸이 있는 집이다라고 하는데요. 양부모님도 사실 그렇게 넉넉한 집안은 아니었다고 해요. 김재중 씨를 포함한 이 9남매를 키우기에는 아주 넉넉한 집은 아니었지만 정말 사랑으로 김재중 씨를 키워주셨다고 합니다. 김재중 씨 위로 누나가 8명이면 그 누나들과 나이 차이가 좀 꽤 날 것 같은데요? 그렇죠. 첫째 누나랑 20살 차이라고 해요. 네. 근데 이제 김재중 씨가 가수의 꿈을 이루기 위해서 16살에 홀로 상경해가지고 뭐 편의점 아르바이트, 일용직 아르바이트도 하고 그런데도 이제 돈이 부족해서 자취방까지 지하철 타고 갈 지하철 표가 살 돈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걸어 다니기도 하고 이렇게 열심히 고생하면서도 가수의 꿈을 키우고 있을 때 이 먼저 이제 결혼한 20살 차이 나는 누나가 우리 집에서 같이 살자. 이렇게 제안을 하셨는데 이때 그 집에는 누나 있고 매형 있고 조카 2명 있고 심지어 누나의 시어머니까지 같이 살고 계셨는데 여기에 재중 씨까지 6식구가 이제 같이 살게 된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때 생각할 때 제일 어려울 것 같은 분이 그 누나의 시어머니시잖아요. 그렇죠. 아이고 또 제일 일찍 일어나시잖아요. 아이고 일찍 나가면 나가는 대로 늦게 들어오면 늦게 들어온 대로 그렇게 끼니를 살뜰히 챙겨주셔서 또 친할머니처럼 그렇게 다복하게 사셨다고 하네요. 첫째 누나하고 20살 차이면 그 막내 8명이니까 막내 누나하고는 비슷하겠네요. 이 막내 누나 사연이 참 저는 대단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요. 이 4살 때 입양된 김재중 씨 같은 경우는 바로 위 이 누나랑 1년 차이가 나지 않고요. 정확히 10개월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렇다 보니까 이 부분에서 막내 누나에게 가장 미안한 마음을 가지고 있다고 하는데 이게 어떻게 된 사연이냐. 왜냐하면 김재중 씨가 입양된 사실을 이 집안에서 감춰주려고 했었던 거예요. 그래서 막내 누나가 이 생일 파티를 어릴 때는 너무 하고 싶잖아요. 그렇죠. 근데 입양된 이후부터는 이 막내 누나 생일 파티를 한 적이 없대요. 왜냐하면 이 막내 누나가 생일 파티를 하면 왜 이 나이가, 집안은 이 막내랑 바로 윗 누나랑 10개월밖에 차이가 안 나? 이 동네 사람들이 다 이상하게 생각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김재중 씨만 생일 파티를 하고 누나는 생일 파티를 포기를 했었다고 합니다. 아이고. 이거 어릴 때 그러니까. 정말 이거는 속이 깊은 누나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이 사실을 알게 된, 그러니까 20살 때 이 사실을 알게 된 김재중 씨 정말 누나에게 감사했다라는 이야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김재중 씨가 이런 얘기를 합니다. 원래 이 생일 때 나랑 10개월 차이니까 가짜 동생 같은 느낌이지 않냐. 학교를 같은 학년으로 다녔는데 정말 누나와는 사연이 많다라면서 이 막내 누나에 대한 특별한 감정을 전하기도 했습니다. 와, 근데 4살에 입양됐다는 사실을 20살에 알게 됐다는 것 자체만으로도
가슴으로 낳아 기른 그 부모님이나 그 8명의 누나들이나 정말 김재중 씨 생각을 많이 하고 챙기고 사랑했다는 게 좀 맞아요. 느껴지는 맞아요. 부분인 것 같아요. 맞아요. 20살까지 몰랐다. 정말 친가족처럼 느껴졌다는 거고 맞아. 당연히 친가족인 거고요. 김재중 씨가 이런 가족을 위해서 2가지 목표를 세웠다 그래요. 2가지 다 이뤘는데 일단 첫 번째 목표가 뭐냐. 아버지 차 사드리기. 새 차 사드려야지. 그래서 진짜 돈 벌자마자 사드렸는데 세상에 이거를 당연히 애지중지 매일매일 손으로 세차하시고 그 안에 비닐 있잖아요. 네. 이거 떼지를 못하시는 거죠. 그래서 비닐 떼지 않으신 채로 계속 타신다고 하는데 사실 아버님한테만 잘해드리는 거 아니고 당연히 어머니도 잘해드리고요. 제가 어제 소속사에 확인했더니 낳은 어머니 한테도 지금 또 그렇게 효자라고 합니다. 아이고 두루두루. 예. 근데 김재중 씨 아버지가 요즘 김재중 씨한테 하는 얘기가 있다면서요? 저희 집이랑 비슷한 것 같습니다. 저도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결혼 정년기를 훌쩍 넘은 관연한 딸년인데요. 이 결혼 정년기에 미혼 이 남녀가 듣는 말이 있지요. 일 그만하고 장가 가라. 나 죽기 전에 손주 좀 보자. 이런 이야기를 이 집도 듣는다고 하네요. 이게 마음 같지는 않지 않냐. 그런 부분이 되게 죄송스럽더라라고 저랑 똑같은 이야기를 하신다고 합니다. 아니, 김재중 씨 올해 나이가 어떻게 되죠? 김재중 씨 나이가 38살. 네. 86년생. 갈 때 됐네. 근데 결혼할 마음이 아예 없는 거예요? 아니 결혼할 마음이 저보다 한 살 많아요. 근데 제가 요 나이 때 마음을 알고 있는데 없지는 않을 않아요? 거예요. 예, 없지는 않습니다. 결혼하고 싶은 마음도 있다고 하는데 김재중 씨 제가 사연을 들어보니까 굉장히 재밌는 게 일단 김재중 씨 결혼할 마음가짐이 아직 딱 되어 있습니다. 그동안 얼려둔 이 냉동 정자가 유통기한이 올해 폐기라고 이야기를 하거든요. 그런데 이 냉동 정자가 올해 폐기가 된 이유가 있는 게 가장 이 신선한 가장 건강한 상태일 때 이제 딱 해야 되는데 이것이 3년, 유통기한이 보통 3년이고 5년 정도 되면은 이제 폐기를 한다고 해요. 근데 이게 좀 시기가 이제 또 됐나 봅니다. 그래서 이제 폐기가 되는 시기라고 하고요. 그리고 또 제가 이 방송을 봤는데 굉장히 재밌는 게 이 병원에 갔을 때 모자도 쓰고 마스크도 하고 꽁꽁 이제 본인이라는 걸 숨기고 병원에 간다고 해요. 근데 이름이 특이하잖아요. 김재중 씨 이렇게 이야기를 하면은 숨기고 간 게 아무 상관이 없이 모든 병원의 사람들이 이렇게 다들 쳐다본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의 상처를 좀 입는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보통 결혼이라고 얘기를 하면 어떤 사람이랑 결혼하고 싶으세요? 배우자에 대한 이상형을 물어보게 되잖아요. 네, 이렇게 네. 얘기를 합니다. 김재중 씨는요. 저는 예의 없는 사람을 별로 좋아하지 않는다. 저는 예의 없는 사람을 싫어하고요. 어르신들 미소 짓게 하는 사람이 좋다라고 이 자신의 바람을 이야기하기도 했습니다. 네. 그럼 구남매 중에서 결혼 안 한 사람은 김재중 씨밖에 없나요? 네, 김재중 씨밖에 없고 누나 8명이 다 결혼을 하셨고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있다고 해요. 제가 지금 연예계 팩트 사냥꾼인데 가족이 점점 늘어나고 이렇게 말할 수는 없잖아요. 소속사 대표에게 하필 어제 밤에 정말 아니 뭐 차기작이 뭐예요? 다음에 앨범을 내나요? 그러니까 조카가 몇 명이에요? 그분 어저께 이 조카 수 알아내. 그래서 그래도 알려주시더라고요. 그래요? 조카가 13명이라고. 네, 조카가 13명인데. 네. 자, 이제 그 중에서 큰 누나가 20살 차이 난다 그랬잖아요. 또 큰 조카가 결혼을 했대요. 이제 큰 조카가 아이 낳으면 김재중 씨 할아버지 되는 야. 거예요? 네. 이렇게 멋있는 할아버지가 세상에 어디 있을까? 그러니까요. 그런 생각도 들고. 가족을 위해서 김재중 씨가 세운 목표 2번째는 뭘까요? 김재중 씨가 사실 사고 치지 않고 이렇게 연예계 생활을 오래 정말 큰 나쁜 이슈 없이 열심히 하는 게 남다른 가족 사랑이 있습니다. 2번째 목표는요. 가족들에게 좋은 집 선물해 주기였다고 합니다. 연로한 그리고 감사한 부모님을 위해서 총 면적 150평에 지하 1층, 지상 규모 3층 규모의 주택용 엘리베이터 그리고 사우나까지 설치한 집을 선물해 드렸는데요. 이게 가격이 60억 원대라고 해요. 또 이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뵐 때마다 용돈으로 500만 원씩 드린다고 하니까요. 정말 넉넉하지 않은 형편이었지만 막내 아들 사랑으로 키우신 거 정말 물론
물질적인 게 다는 아닙니다만 정말 잘하신 것 같습니다. 아. 뵐 때마다 500만 원. 이 집에 엘리베이터가 있으면 이 호화주택으로 분류가 되거든요. 네. 부럽습니다.